오늘은 뭐 입시는 어디로 원래는 이제 뭐 보통 주제를 선정해서 했었는데 이번 주는 좀 바빠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 제가 뭐 수업 커리큘럼을 짜는데 요 수업 커리큘럼을 좀 매년 그냥 동일하게 유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한 지가 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렇게 딱 정착한 지가 이제 3년이 됐는데, 제가 어떤 마인드로 이제 수업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는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안 들어도 어떻게 하면은 약간 이거하고 비슷하게 가면 되는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 제 커리큘럼을 짜는 일단 주 원칙은 뭐냐면요. 뭐 학년이 모두 다르지만 일단은 머릿속으로 다들 중2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중2에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은 영재고 합격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워낙 이런 애들을 많이 가르쳐 오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영재고에 붙어도 되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도 보면은 너무 상위층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위층이냐면은 막 올림피아드 KMO 2차 금상 막 국가대표급 그런 학생들이 영재고를 가긴 하는데, 너무 그런 학생들만 하고 사실 모든 영재고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들은 뭔가 욕먹을 수도 있지만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뭐 그냥 영재고에 합격을 하는 거는 중2 때부터도 시작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커리큘럼을 기초부터 하되 다소 좀 타이트하게 끌고 가는 게 없잖아 있어요. 그 긴장감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제 수업이랑 안 맞는 건데, 막 어릴 때 약간 이거저거 차분하게 배우면서 막 사고력을 쌓고 그 다음에 뭐 흥미도 가지고 이런 수업들 있잖아요. 그런 수업 방식이 원래는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타이트하게 좀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1년 동안 막 했는데 1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수업을 1년을 들으면은 어쨌든 수강료가 상당하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1년 안에 성과가 안 나왔는데 그래도 1년을 더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너무 민폐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서 저는 언제나 딱 1년 수업 커리만 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3년 수업을 이렇게 짜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짜는 거는 좀 서로 간에 단단한 신뢰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뭐 모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내년에 영재고를 입학하는, 아니면은 최소한 중1들 내년에 KM 1차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정말 안 듣네요, 사람들이. 14명이라니. 평소에는 많이 들어오더니. 자, 뭐 아무튼 일단은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고등수학이에요. 이제 교육과정 이름이 바뀌어서 수원수투라고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개정 전 거를 미리 얘기하면은 좀 고등수학 상하 파트 심화 선행 내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수학 상하를 기존에 한 번도 안 했어도 중등 수학만 잘 돼 있으면은 이 고등 수학 심화 과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은 좀 힘들어해요. 보통 한 20명 정도 수업이 시작되면은 한 첫 달에 10명이 없어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 가르쳐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존의 수학 상하를 대충이라도 한 번쯤은 보고 오는 게 제 수업에 합류하는 것에서 베스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교재는 실력 정석은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서 경시 개념을 좀 섞으면서 해요. 특히 이 고등수학에서 뭐 중요한 게, 아무래도 뭐 고등수학 그냥 고1, 2, 3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데 최대 최소 파트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 최대 최소하고 그 다음에 뭐 함수 파트, 좀 여기에 대해서 수업이 몰빵돼 있는 느낌이 있고요. 뭐 좀 단순한 내용들 있잖아요. 무슨 1차 방정식,
뭐 연립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비중이 이제 5개월 동안 1월부터 5월까지 고등수학 상하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호다닥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역량이 되는 학생들, 중등수학을 정말 꼼꼼히 한 학생들은 요거에 대해서 무리 없이 하는데, 또 그게 아닌 학생들은 아무래도 힘들어 하는지라 이때 좀 많이 없어지는 편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온라인 수업은 딱 본인한테 맞아야지 끝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6월에서 7월까지는 이 수열 파트하고 삼각함수라는 내용을 하는데, 이 삼각함수라는 내용이 그 수1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전부, 그러니까 요즘 교육과정에서 이제 미적분 파트에서 삼각함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쪽 내용이랑 그 다음에 수열 파트인데, 사실 얘네 6월에서 7월에 하는 거는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거는 안 해도 되는 파트예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 파트인데 왜 안 해도 되는 거냐면은 경시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수1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경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경시 내용이 요 수1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수열하고 삼각함수를 조금 어렵게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경시 공부를 할 때 무리 없이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약간 내성을 키운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좀 뭐 유리함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뭐 저한테 안 배우는 학생이라도요, 원래 정론은 수학 상하예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현장 강의로 실제로 현장 강의를 했을 때는 수1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경시를 하면서 애들을 좀 개인적으로 봐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인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강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인강은 그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강 같은 거는 잘하는 학생들을 더 완벽하게 학생들을 뽑아서 가야 돼요.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강에서는 중요한 게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강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홍보가 돼야 되니까 뭐 KMO 2차 금상을 받을 학생들을 무조건 데려와야 되고, 뭐 KMO 통과 못할 것 같은 애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관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인강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학생들은 잘 모이잖아요. 인강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중을 하는 게, 물론 저도 대치해서 현강을 할 때는 이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동상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강으로 가면은 그게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 몇 퍼센트가 통과했는지 이제 저는 그거를 좀 중요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영재고에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누가 망한 사람이 없는지를 저는 좀 집중을 하는 편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인드가 갇혀 있다 보니까 수학 상하를 하고 경시를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수열과 삼각함수를 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8월부터가 진짜 경시 시작인데, 그러니까 수업 개강은 1월에 하지만 경시 수업 시작은 이제 8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는 이제 뭘 들어가냐면은 9월까지, 지금 이제 9월 하고 있는 건데, 기하 거의 몰빵돼 있어요. 수업이 기하 파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좀 특이한데 완전히 그냥 좀 약간 제 수업 커리큘럼은요, 일반적인 학원이랑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스스로 그냥 수업을 하면서 좀 만든 거거든요. 이 8월에서 9월은 뭘 하냐면은 진짜 뜬금없는데 KMO 1차 실전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애들인데 그냥 KMO 1차 실전 문제나 그거보다도 난이도 있는 거를 좀 풀어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수업 부분이 이 10월 부분인데, 이 10월의 경시 이론을 디테일하게 들어갈 힘을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이제 뭐를 겪게 해주는 거냐면은 실제로 KMO 1차나 아니면은 좀 어려운 문제들 유형을 풀려보면서 애들이 뭐 어떻게 풀어요? 그 풀면은 수업 나가야죠. 뭐하러 들어요? 다 못 풀어요. 수업을 제대로 문제를 숙제를 내주면은 뭐 이번에도 조합 숙제 내주면 거의 다 틀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부러 틀리게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끔씩 자만감이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만감을 좀 꺾어주는 역할을 하나 하는 게 있고, 본인이 이 4월에 경시 이론이나 좀 논증이나 증명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약간 이유를 애들이 스스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미 8월, 9월 과정은 끝났는데 뭐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 기아 파트 기초 개념에 대한 내용은 뭐 매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 1차 실전 문제 같은 거는 제가 매년 따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년에는 또 올해랑 다른 문제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약간 좀 매년 어느 정도 다른 교재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인터넷 강의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썼던 교재는 올해 학생들한테 추가 녹화본으로 제공을 하고, 이제 올해는 또 새로운 교재로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데이터를 쌓는 거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8월에는 좀 9월에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 보면 되고, 사실 9월 수업은 좀 뭐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저도 좀 힘을 빼고 수업했어요. 좀 대충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8월에 좀 수업을 달렸어요. 예, 8월에 이 기아 파트를 되게 타이트하게 애들 몰아붙이면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에도 다시 달릴 건데 9월에도 8월에서 끊기지 않고 달리면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 1차 실전 문제를 좀 하면서 그러면 애들이 좀 재밌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증명 문제 같은 거 하면은 배우는 건 있지만 애들이 되게 따분해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실전 문제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고 풀면은 이게 살짝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2 더하기 3이 5임을 증명하여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그냥 문제가 뭐 72 곱하기 뭐 4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애들이 그래도 풀 줄 아는 거니까, 틀리더라도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재미를 주면서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쉬어가는 코너로 제가 일부러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가 막 달리는데, 이제 10월부터는 그냥 막 달립니다. 2월까지 거의 막 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이론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남들 같이 완전히 기초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통 가르칠 때 뭐 KMO 1차, 2차의 내용을 딱히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시작은 이때인데 그 뭐 다른 학원들 이론 강의라고 생각을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10월 강의에다가 기존에 KMO를 안 한 친구면은 10월 강의가 힘들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실제로 못 들어요. 뭐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좀 기본부터 들어가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그렇게 밀어붙이면은 애들 겁먹거든요. 근데 이제 좀 추천하는 케이스는 올해 중2인 케이스. 예, 올해 중2인 케이스는 뭐 경시를 한 경험이 없어도 그냥 10월에 합류하는 거를 가급적 추천드려요. 6월, 7월 수업 안 듣고 9월에 수업 들어가면 수업 듣기에 힘들까요? 뭐 못 듣는 건 아닌데 조금 뭐 중간중간에 막히는 건 있죠. 아무래도 수열 같은 거에서 좀 막히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뭐 힘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경시를 아예 안 한 상태에서 10월 수업을 들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6월, 7월 안 듣고 8, 9월 듣는 거는 괜찮은데 이전 거 8월, 9월을 안 듣고 10월 거 듣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기존의 KMO 1차까지 한번 해봤거나. 그래서 이때는 싹 다 서술형 증명 문항이고 애들한테 문제를 풀어라고 과제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제가 다 복습이고 고민해와라, 약간 이게 과제고,
그냥 생각하고 고민해 오는 거지 애들한테 문제 풀라고 시키질 않습니다. 요 단계에서는 제가.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에서는 1월부터 2월인데 제가 요거는 좀 빼놔요. 그러니까 보통 1월까지는 이론을 쭉 진행을 하는데 2월 한 달 정도는 뭘 수업할지 제가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해마다 좀 수업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겁나 잘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잘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좀 이상해 할 정도로 애들이 좀 잘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심화 문제로 들어가서 증명문항을 하지만 뭐 좀 부족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해마다. 그러니까 같은 걸 가르쳐도 어떤 해는 애들이 되게 센데 어떤 해는 되게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하다고 전체적으로 느껴질 때는 뭘 더 배우기보다는 제가 좀 약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1월에서 2월은 보통 좀 빼놓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그때 가서 제가 추가 모집을 할 때 어떻게 올리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전 문항을 들어가는 거는 3월부터 들어가요. 타 학원보다 되게 늦게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원래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맞아요. 예, 옛날 시대나 뭐 그때는 원래 실전 문항은 하지도 않았어요. 예, KMO 1차 단답형 문항 같은 거는 사실 내가 이론이나 그 증명식 문항에 대해서 공부가 잘 돼 있으면 그렇게 따로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안 푸는 것보다는 푸는 게 좋고, 저는 항상 타겟을 중2로 놓고 하다 보니까 안 했다가 피 보면 어떡해요.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데. 시험이 그렇게 나오면은 시험에 본인을 맞춰야지, 아,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주장할 수는 또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KMO 1차 실전 문제랑 그 다음에 영재고 시험에 출제되는 단답형 문항들 있죠. 영재고 시험에는 사실 단답형 문항이 더 많이 출제되는데, 뭐 공부를 한 학생들 기준에서는 이 단답형이 워낙 난이도가 쉬우니까 이제 서술형이 주로 핵심을 띠긴 하죠. 그래도 이 3월부터 5월까지는 좀 단답형 문항에 집중을 하면서 그 논리적으로 푸는 연습을 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찍는 연습이나 타임 어택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풉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3월부터 5월 단답형 실전 문항은요, 제가 가르치나 뭐 다른 학원들이 가르치나 우리나라 모든 학원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KMO나 영재고 입시를 가르치는 사실 모든 학원들에서 과학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같은 거는 이게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KMO 2차 내용을 좀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좀 서로 간에 격차가 있는데, 뭐 이렇게 단답형 문제들 같은 거는 뭐 지방 학원이든 대치동 학원이든 온라인 강의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요거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월에서 7월에서는 영재고 이제 서술형 문제 대비랑 KMO 2차 통과한 애들 서술형 문항 준비를 같이 시켜요. 하지만 KMO 2차까지는 난이도가 안 가요. KMO 2차하고요, 영재고 고난이도 문제의 유형의 난이도는 격차가 큽니다. 문제 유형은 같아요. 유형은 동일한데 난이도가 너무 다릅니다. 영재고 시험이 제일 어려워야 KMO 2차에서 제일 쉬운 정도예요. 네, 그 정도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KMO하고 영재고 준비반을 함께 하는 이유는요, 문제 유형이 같아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중1 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중1 때 KMO 시작해서 이번에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 영재고 우선 선발이 중2 때 그냥 돼버려서 간 친구가 있고, 얘는 영재고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중3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때는 그냥 내신반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제 수업에서.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근데 중1 때 사실 어떤 친구가 있냐면 중1 때 KMO 2차 은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KMO를 그냥 1차를 준비하다가 받았고, 저는 이번에 사실 붙을 줄 알았는데 중2 때 영재고에 이제 불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애매해져요. 지금은 이제 2차 수업을 그냥 KMO 2차 수업을 이번에도 통과를 해서 그냥 듣고 있는데 2차 수업까지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졸업이에요. 들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졸업시키냐면은 아니 수업을 듣고 싶으면 저야 땡큐죠. 뭐 돈 받고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왜 졸업시키냐면은 여기까지 KMO 2차 레벨까지 수업을 들었으면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영재고 수학은 알아서 해야 돼요. 예, 그 KMO 2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영재고 수학을 알아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는 저는 KMO 2차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1 때 시작한 애들이 보통 제가 KMO 2차까지 가르치고 졸업시키는 편이에요. 그 다음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뭘 가르칩니까? 뭐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수업을 듣고 싶으면 말리진 않지만 제가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 수업을 중1 때 듣는 케이스는 중2 때 붙어서 우선 선발돼서 영재고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제 수업은 그 중2 우선 선발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막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수업이 좀 인강이니까 지방 학생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방이다 보니까 우선 선발이 좀 쉬워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지방에는 사실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면 무조건 우선 선발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가 아니면 조금 애매해지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5월부터 7월까지는 이때는 좀 서술형 실적 문항에 대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11월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 KMO 2차 대비반과 그 다음에 근데 별로 듣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들이 그 중2 때 다 영재고에 우선 선발이 돼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수업 듣는다고 돈은 받고 있는데 뭐 문제 풀어서 보내라는 거 보내지도 않고 이미 영재고에 붙어버려가지고 KMO는 좀 마음이 뜬 것 같거든요. 뭐 아무튼 그거 아니면은 영재고 내신 선행반 네 여기에 맞는 수업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좀 특전인데 그 중2 때나 중3 때 영재고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보통 대부분 KMO 2차는 통과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는 이 KMO 2차 대비 강의를 공짜로 수강하게끔 합니다. 제 학생 기준. KMO 2차 이후에 선행 진도 속진 수업은 따로 없으실까요? 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해요. 제가 그거는 안 써놨는데 작년에도 했었죠. 이때는 이제 선행 속진반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막 홍보를 해서 애들을 모집하는 수업이 아니라 가지고 네 제가 되게 잔잔하게 수업을 하는 편이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리가 저하고 딱 처음에 시작해서 고등수학 심화 선행 1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예 영재고 입시 끝나고 거의 내년 2월까지도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 수업 커리큘럼의 목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제가 혼자 만들었는데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거 아까 수업 끝나고 한 10시부터 호다닥 만든 거거든요. 1시간 만에 뚝딱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고등수학 선행, 그 다음에 수원 경시, 그 다음에 경시 기초, 그 다음에 경시 이론 1. 이 이론 1의 과정이 그 언제냐면은 10월부터 12월이에요. 그 다음에 경시 이론 2가 1월부터 2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실전, 그 다음에 서술형 실전, 예, 그 다음에 KMO 2차 영재고 내신. 그래서 고등수학 선행의 목표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경시 진행 전에 기존에 알아야 할 것들은 다시 되짚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수원이랑 경시는 그냥 애들 역량 키우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경시 기초. 경시 기초가 뭐냐면은 8월에서 9월이죠. 제가 이때 애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기하예요, 주로. 그러니까 기하는 단기간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하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서술형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간단한 단답형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자. 왜냐하면 단답형 문항을 많이 풀어봐야지 본인이 내가 서술형 공부를 해야겠다는 애들한테 당위성을 줄 수 있어요. 애들 하는 소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냥 단답형 문제만 풀고 싶은데 자꾸 증명 암기를 시킨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아직 경시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봐서 본인이 그 이유를 파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이거 딴소리긴 한데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케이스가 아니어도 뭐 제가 제 수업 홍보하면서 다른 수업 홍보하기는 좀 그런데, 그 CMS 학원도 암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증명 암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아니 수학은 왜 암기를 시키냐 증명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까시는 분들도 있고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제 생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수학에서 암기라는 거는 사실 그거예요. 그냥 다시 풀 줄 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암기는 다시 풀 줄 안다고요. 이거는 어디 학원이든 마찬가지인데, 이 증명에 대해서 나는 암기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거는 내가 공부하기 싫고 쉬운 것만 풀고 싶다. 그 얘기가 이제 보통 애들이 암기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런 말이 학생의 입에서 나오면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바꿔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경시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시 이론 1 이때는 뭐냐면은 10월부터 기초부터 정말 심화까지 하고, 제가 항상 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저는 수업을 학생들한테 맞추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명 한 명 신경 쓰다가 제가 해야 될 걸 놓칩니다. 제 생각이에요. 못하는 애들이나 너무 잘하는 학생들한테 맞춰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합격률이 줄어요. 제가 그거를 이 대치동에서 현장 수업을 제가 일산에서도 했고 목동에서도 했고 다 했는데 힘들어요. 애들한테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수업은 녹화본으로 돌려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저는 그 시험 하나만 바라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하니까 내가 수업 난이도를 좀 낮춰서 이걸 해야겠다. 저는 이런 마인드가 1%도 없어요. 그냥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하자 이 마인드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한 수업이에요.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자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배워야 될 거는 딱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시 이론 2는 이제 얘는 제가 진짜 어려운 거 하거든요. 반전기하도 하고 2차 행여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보죠. 애들 분위기를. 애들이 잘하면은 더 파고 들어가고, 애들이 못하면은 이제 새로운 지식은 그만 넣고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잘 다지자. 그 다음에 단답형 들어갈 때 이게 이제 3월이죠. 이때는 많이 아는 것이랑 잘 푸는 거는 별개니까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 문제에 대한 활용도를 키워놓자. 이게 제 목표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과정이 사실 제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이 방향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타이트하게 구성을 한 거고, 저는 타이트하게 5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쭉 가는 거죠. 저는 되게 타이트하게 구성을 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몇 개월로 할지 결정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실전은 사실 영재고 기본적인 쉬운 문항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보다는 좀 킬러 문항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풀이를 정교하게 써놓는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좀 관건인데 KM 2차하고 영재고 내신을 할 때는 제가 약간 애들한테 압박감을 좀 없애려고 그래요. 좀 쉬엄쉬엄 하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KM 2차는요 좀 대충 해야 돼요. 그 막 목숨 걸고 한다고 상 안 나옵니다. 목숨 걸고 한다고 뭐가 생각이 잘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많이 잡고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게 제가 좀 여유를 갖게끔 하거든요. 영재고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영재고 내신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학원들 지금 다들 한탕 땡기려고 막 확 하는 거지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이걸로 만족할 수 있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제가 오히려 조금 쉬엄쉬엄 가르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이제 열심히는 가르치는데 애들이 너무 무리하게끔은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 특징을 얘기하면은 뭐 인터넷 강의가 잘 맞을까? 호불호 강하죠.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좋은 강의력과 상관없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못 가르치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겠습니까? 네, 잘 가르치거든요. 녹화 강의 부모님도 같이 보시잖아요. 잘 가르쳐요. 하지만 학생한테 수업 스타일이 맞지 않을 위험이 높아요. 약간 제가 말을 툭툭 던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설명회 하는 거랑 비슷하게 좀 수업을 하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수업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일단 학생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인데 부모님의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그냥 그 제가 피드백 같은 거를 좀 올리고 뭐 수업 사이트에다가 뭐 수업이 끝난 뒤에는 과제나 뭘 해와야 되는지 이렇게 적는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정도만 좀 봐주시는 약간 그 정도의 피드백은 부모님이 좀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방치해서 그냥 학원에서 다 관리해 주겠지 이게 아닙니다. 학원에서 제가 관리를 할 거였으면 돈을 더 받았어요. 저 되게 저렴하게 받거든요. 수강료. 왜 저렴하게 받겠어요? 관리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시험을 보고 피드백까지는 전부 다 해요. 하지만 수업 내용도 훌륭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KMO나 영재고 입시에서 저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관리가 안 된다. 왜냐? 온라인 수업인데 어떻게 관리가 되냐? 그래서 부모님의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속도감이에요, 여러분. 제 수업이 속도가 좀 빠릅니다. 수업을 엄청 빠르게 나가요. 애들 필기하는 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녹화본이 있는데 왜 내가 기다려줘야 돼?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제가 할 수 있어. 조금만 버텨봐. 이게 아니라 나가. 못 따라오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된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근데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면은 들으라고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학원이랑 병행하는 거는 이 수업을 좀 불가능해요. 그냥 들어보시면 알 텐데 다른 학원이랑 병행도 안 되고 내용의 양부터 좀 달라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가 아니에요. 그 다른 온라인 강의는 뭐 이렇게 좀 애들한테 이거저거 해와라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 뭐 다 데일리 테스트도 보고 뭐 문제도 풀고 한 10문제 풀면 한 5문제는 풀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10문제를 풀리면 10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도 경시 공부의 하나의 과정으로 쳐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죠. 너 10문제 중에 4문제 풀면은 그 10문제의 4문제는 수강료가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수강료를
40만 원을 절대 안 넘거든요. 뭐 물가 인상률이 200%가 되지 않는 이상 올릴 생각은 없는데, 내가 10문제를 40만 원에 했는데 4문제를 학생이 풀어요. 그러면은 나는 6문제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편이고,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에서만 수업을 집중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초등학생 같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안 맞죠. 제 수업은 되게 효율을 따져요. 효율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어릴 때 공부한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 뭐 상이 안 나와도 공부를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거 맞는 말이긴 한데 전 그거 얘기하면 애들을 혼냅니다. 그거는 상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그냥 결과, 이제 점수가 인격이다. 이건 농담이고, 그냥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 이외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수강해야 할 강의량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들어보시면 알 텐데, 뭐 수업이 딱딱 그 시간대로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좀 추가로 녹화 강의가 좀 많이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뭐 교육청 시간율을 맞추느라 제가 그냥 시간을 딱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주에 수업을 7시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주에 5시간 수업을 한다고 해놓고 7시간을 하면은 보통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수업 시간이 불규칙적인 게 없잖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해야 될 것도 많고 가끔씩 수업을 좀 추가적으로 들을 것도 많다. 그래서 평일에 좀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수업은 듣기 전까지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합류하고 싶든 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으면은 그 학원을 좀 다니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둘 중에서 이 수업이 내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를, 안 맞는 거를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현장 강의로 하면은 나한테 와라, 내가 믿고 다 해주겠다, 내가 4가지 영역 완전히 커버해주겠다, 무조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제가 그렇게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보고 너무 제 수업만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보고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 수업을 모든 학생들한테 권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문의는 요즘 이제 사실 제가 일이 많아져서 지금 상담실장님을 뽑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슬슬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애들하고 질문도 다 제가 받고 학부모 상담이나 소통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하냐면은, 솔직히 제가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못 믿어요. 이렇게 뭐 상담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 상담을 하면은 뭐 좀 부정확한 사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제 수업 홍보를 하게끔 많이 실장님들을 하시니까 제가 좀 고민 중이거든요, 요즘도. 그래서 뭐 관련 문의는 일단은 제가 전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좀 가능한 시간은 제가 아무래도 저녁 타이밍에 수업이 있고 뭐가 일이 있으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면 좋고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문자 같은 거는 언제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뭐 저녁 11시부터 뭐 새벽 3시, 약간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 전화번호는 여기 있고, 여기로 문자나 카톡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오전에는 주로 이 시간에 대치동에 있는데,
뭐 제가 대치동 부모님들은 컨설팅을 안 해드리는데 가끔씩 요즘 어디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네, 그거를 얼마를 받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돈은 안 받을 테니까 혹시라도 뭐 컨설팅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뭐 저한테 한번 문의 주시면은 뭐 학원으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현장 강의를 왜 안 하냐고요? 현장 강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학생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중학생, 초등학생. 앞으로도 영영 안 할 겁니다. 현장 강의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하는 수업, 이 KMO나 영재고라는 거는 사실 되게 심화수학이거든요. 근데 이 심화수학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현장 강의에서 맨날 좀 답답해했던 건데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제가 대치해서만 수업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시 성과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로 하면은 영재고 합격률이 보통 70% 이상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치해서 가르치면은 영재고 합격률이 뭐 아마도 한 50%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지역 학생들이 그 지방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치동에서 이거 너무 딴소리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저는 이제 수리논술하고 이런 거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그 대치동에는요 KMO나 영재고에 대해서 영재교 공부에 대해서 이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 생각에 학원이 학생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대치가 뭘 열심히 해요. 대치 한 100명 있으면은 그중에 공부하는 사람 한 10명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안 합니다, 애들. 진짜 안 해요. 그 탑반 성과만 좋지 뭐 탑반 아닌 학생들은 성과 안 좋잖아요. 예, 진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치에 뭐 시리우스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시리우스 학원 진짜 잘 가르쳐요. 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황승환인가? 뭐 이상한이 아니라 좋은 물리 선생님도 있고 뭐 잘 가르치는 학원인데 그 시리우스하고 다원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죠? 근데 사실 시리우스하고 다원이 영재고 과학을 가르칠 역량이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학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어디를 가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뭐 관리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관리를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리우스를 다니다가 본인이 좀 성과가 안 나온다 싶으면은 시리우스 타시고 다원을 가요. 그리고 이제 다원까지도 다니다가 이제 좀 애매하면은 다른 곳을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도피처가 있다 보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로 자꾸 도피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아카로드에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은 다원 가면 되거든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고 약간 좀 쉽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막 성과도 안 나오고 애들이. 그리고 저는 그거를 되게 중요시 해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아마 수강료 제일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강료도 어쨌든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1년을 수업을 들으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현장 수업은 제가 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좀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받는데 애들이 상이 안 나오니까 상도 안 나오고 막 열심히 안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온라인 수업은 좀 어느 정도 제가 막 뭐라고 해도 돼요. 약간 좀 거의 폭언에 가깝게 이렇게 막 뭐라고 해도 되는 게 그 맥락이 있거든요. 거기다 부모님들도 같이 들으시니까 아, 이 위너스가 저래서 저런 말을 했구나 이게 되는데 이 대치동에서는 애들 한번 확 조이면은 바로 이제 내용 증명 날라오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 중학생은 앞으로도 영영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대치동에서 제가 뭐 슬며시 얘기는 했지만 뭐 초중학생 대상으로 뭘 하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사분들을 뽑고 그 강사분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티칭을 하고 교재 제작을 제가 해서 그 시스템을 까는 정도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하면은 성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올해도 사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목동에 조땡땡이랑 장땡땡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저는 그 학생들 한 1차 금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저는 그러면은 막 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대치동에서는 강의를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이 수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대치동에서 한 100명 있으면은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사람들 한 40명 있는데 지방은 한 100명 있으면은 1명 있어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간절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영재고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 수업만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대치동 몇 번 일 한번 계시다 보면은 그냥 정이 떨어져요. 아, 그냥 정 떨어집니다. 이쪽은 일하면 일할수록 정 떨어지는 편이라 네, 맨날 선생님들끼리 싸우고 서로 뭐 합병했다가 갈라졌다가 뭐 누가 어떻게 됐니 하면서 뭐 별로 이렇게 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그게 별로 없어서 뭐 대치동 분들은 뭐 좋죠. 대치동 학원들은 제가 앞으로 들어갈 일이 없는 건데. 대치 공부 잘 안 한다고 하셨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초5의 KMU 입문 그게 왜겠어요. 제가 뭐 차마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KMU 입문을 들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물론 할 수는 있죠. 사람마다 머리가 다르니까. 근데 이거는 정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론이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초5 때 어떻게 KMU를 해요? 그 전에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데 그 전에 탄탄하게 다지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초5 때 KMU를 들어가서 초6 때 상이 나오고 하면은 영재고까지 입학까지가 텀이 남아있는데 그 텀 동안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KMO나 영재고 입시는 KMO도 맥시멈 2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기간을 2년을 넘었으면 접어야 돼요. 2년을 넘어가면은 무조건 그냥 KMO는 접으셔야 됩니다. 근데 초5 때 뭐 해서 2번 돌아라 왜 그러겠어요? 그냥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초6 때 들어가면 늦은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원들이 힘들고 인원수가 점점 줄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아무 소리나 하는 거죠. 만일에 어떤 학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초6 때 KMO를 들어가면 늦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그냥 상종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없을걸요? 제가 아는 대치동 학원에서는 없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얘기하는 학원은 보통 학부모님들이 그러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KMO 제일 들어가기 좋은 시기는 중1이라고 봅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중1 때 KMO 들어가서 중2 때 KMO 2차 상 받으면서 그 다음에 영재고 준비하고
그리고 중3 때 입학. 그러면은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초6 때 준비를 하고 싶으면은 초6 때 KMO를 가서 그 다음에 중1 때 해서 중2 입학을 목표로 가시면 되죠. 빨리 하는 게 상술도 있고 엄마들은 일단 애가 영과고 스타일인지 의대 쪽 자사고 일반고 그죠? 빨리 판단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거죠. 머리가 안 자라난 상태로 KMO를 공부를 하면은 그게 KMO를 할 수 있는 역량인지 아닌지 판단도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영과고 스타일이고 어떻게 의대 스타일인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죠. 어떻게 반대로 돼야 되냐면은 내가 의대를 갈 수도 있고 갑자기 근데 이 소리를 왜 하죠? 지금 수업 홍보인데? 내가 의대를 갈 수도 있고 뭐 영재고를 갈 수도 있고 그 커리가 있으니까 그 시기 그 전에는 내가 천천히 국어나 영어나 논술 같은 거 그럼 수학도 천천히 하고 얘네들을 골고루 하다가 아 국어 영어가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수학을 하면서 내가 영재고를 바라보는 거지 내가 수학을 먼저 미친 듯이 하고 하다가 영재고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국어 영어를 들어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순서가 뒤바뀐 거죠.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국어 영어 논술 이거저거 다 하면서 수학도 골고루 하다가 아 내가 이거 정도 어느 정도 할 만큼 했으니까 한번 중1 때나 이때 KMO나 영재고를 해볼까?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의대를 가려면은 이과잖아. 아 그래서 그때 KMO를 들어가고 근데 해보니까 안 됐어. 아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국어 영어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거 다시 공부를 들어가면서 일반고나 자사고 준비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상식인데 그냥 이제 대치동 학원들은 지금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한 명이라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아쉽습니다. 사실 저 이번에도 되게 불안해해요. 저 이번에도 나라 정책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슬슬 KMO 영재고를 좀 줄이고 이제 대학교 수능이나 수리 논술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사교육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있는데 그냥 뭐 딴소리긴 한데 저 그거 보고 좀 충격받은 게 그 이번에 그 주 2회로 주 2회래 그 나라 정책 중에 저 이거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그 연 2회 수능 본다 이거 있잖아요. 해서 수능이랑 그 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2번 본다라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죠? 아, 연 2회인가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군요. 저는 이거 서술형 정책 그 사실 한 몇 달 전에 본고사 부활시킨다고 그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투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 수리 논술이 더 커지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가 그래서 요즘 막 수리 논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수리 논술로 이제 넘어가야겠다. 거의 넘어가면은 한 달에 새우 한 5, 6천씩 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수리 논술 이거 KMO 일단 이 돈도 안 되는 이 파이에서 빨리 벗어나서 수리 논술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발표한 게 연 2회 수능 서술형.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그 방향이 싹 스쳐가냐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 서술형으로 되면은 이 경시 공부가 완전 유리해요. 이 경시 공부가 완전 유리합니다. 진짜 유리해요. 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학원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학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의대 최상위권을 위한 지금 이 나라가 위험해진 소리를 앰뷸런스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의대 최상위권을 위한 서술형 경시 수학 뭐 이런 게 이상한 게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창의 수학 같이 이상한 이름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영재고를 위한 경시 수학
이게 이렇게 따로 투 트랙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아마 학원가들은 요 두 개가 다른 거라고 홍보를 하고 엄마들한테 이제 선택을 또 강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같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거 결과가 언제 나와요? 이 결과가 고3 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냥 학원 입장에서 꿀인 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받아봐요. 걔네가 고3 때까지 있겠어요? 그 학원에? 절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얘네들은 또 그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또 이거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수린 운수를 부활시켜서 본고사를 부활시켜 버리면은 수능 준비하는 거 따로 가고 그냥 수린 운술이나 뭐 경시 공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예 이거를 딱 정규 과정으로 서술형을 넣어버리면은 분명히 이런 시장이 하나가 튀어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되게 암담하더라고요. 진짜 애 키우기 힘들겠다. 속으로. 진짜 이거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걸까? 정말로 이렇게 바뀌면은 여러분, 저 바로 메가스터디 주식 삽니다. 진짜 이거 확정되자마자 저 바로 메가스터디 주식 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야죠.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만일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교육 시장이 완전히 더 커질 겁니다. 지금 사교육 시장은 좀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경시를 해도 좋고 선행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아요. 뭐 코딩을 해도 좋고 정보를 해도 좋고 그냥 뭘 해도 됩니다. 뭐 등산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게임을 하셔도 좋아요. 뭘 하셔도 좋은데 저는 항상 그거를 계속 중요시하는 게,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단기적인 목표와 결과. 즉 내가 경시를 할 거면은 올림피아드 같은 거를 보고서 그 내 실력을 체크해야 되고, 선행은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는 거예요. 왜냐? 단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정보나 코딩이 재미있으면 정보 올림피아드를 하면 되고, 등산이 있으면은 뭐 내가 타임어택으로 등산에 대해서 기록이라도 할 수 있고, 게임을 하면은 무슨 게임에 랭크가 있잖아요, 여러분. 게임 애들 랭크 없으면 안 해요. 왜냐? 단기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게임에서 레벨링이 없으면은 레벨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게임해도 레벨이 오르지 않아. 그럼 그 게임을 하겠어요? 안 해요. 그 게임에서조차 애들한테 단기적인 목표와 결과를 주는데, 이 선행이나 요 연 2회 수능 서술형 같은 거는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시가 되게 엄청 크게 바뀔 건데, 네, 여러분들은 좀 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딴소리였고요. 어쨌든 결론은 뭐다? 위너스 수업만큼 좋은 게 없다. 네, 여러분 결론은요 이거예요. 위너스 수업만큼 좋은 게 없다. 네, 오늘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중간에 했던 이상한 얘기는 다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되고요. 뭐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이 와도 이 위너스 수업을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된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정규반 듣고 중2에 KMO 수상한 후에 중3에 영재고 지원하는 게 목표라면 과학도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될까요? 과학도 챙기려니 맘만 급해져서요. 과학도 그래도 좀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뭐 영재고 입학 전에, 그 영재고 시험 보기 전에 원과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끝내셔야죠. 그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근데 과학은 그래도 좀 천천히 같이 해두는 게 좋죠? 물리, 화학 같은 거는 단기간에 잘 안 되니까 틈틈이 해두시고, 뭐 생물, 지학은 나중에 바짝 몰아가지고 암기하면 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위너스 입시는 어디로? 입시는 어디로를 빙자한 그냥 수업 홍보였는데요. 어떻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냥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막 저 수업 홍보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뭐 인터넷에 별로 홍보도 안 하잖아요. 그냥 블로그나 카페에서만 그냥 저 아는 사람만 잘 듣고서 그냥 좀 성과만 좀 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시는 어디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수업 준비를 해야 돼서 오늘은 좀 일찍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투 화원은 해주면 좋죠. 그 정도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